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아 뉴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쓰리고 맞고 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예요? 이 혼자 있는 걸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근데 혼자 있는 걸 즐기면 좋은 사람이 절로 좀 찾아온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걸 즐기시나요? 저는 못 즐겨요. 그래요? 근데 이게 혼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있어서 외롭다고 더 느낀다고 하네요. 그럴 땐 오히려 스스로에게 집중을 네. 하면 그렇죠. 또 맞는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한 일주일? 40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금방 찾아올 거예요. 좋습니다. 예,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 쏘아 올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북한이 조금 전 오늘 새벽에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는데요. 네. 정말 지난주에 전해드렸었죠. 그렇죠. 닷새 전인 예. 지난 26일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도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때 북한이 성공적인 다탄두 미사일 시험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군은 이를 실패로 평가한 바가 있고요. 군은 지금 오늘 발사된 미사일의 자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북한 소식도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 국회로 가보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한동훈 후보를 일제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어대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겨냥하는 것 같은데 어떤 모습입니까? 네, 일제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가 이 한동훈 후보를 겨냥하고 있는데요. 네. 메인 키워드는 배신인 걸로 보입니다. 배신의 배신? 정치를 네. 한다 이렇게 공세를 이어가는 건데요. 나경원 후보는 그 특정인을 위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이다라고 한동훈 후보를 겨냥했고 원희룡 후보도 인간관계를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당원들을 배신하고 당정 관계를 충돌하면서 어떤 신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건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또 한 후보에게는 소통과 신뢰, 경험 이렇게 세 가지가 없다라고 직격하기도 했죠. 예. 또 윤상현 후보도 절윤이 된 배신의 정치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부 배신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대통령과의 배신인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 입장 어떻습니까? 네, 한동훈 후보가 이번 당대표 선거는 인신공격과 마타도어가 아니라 네.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그리고 자신을 겨냥한 이 세 후보 모두 당선을 위해서 자신이 진심을 다해서 뛰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캠프의 정광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아무리 공한증에 시달린다 해도 협박과 분열의 정치는 안 된다. 네. 이런 배신 프레임은 분명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예.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새누리당 그리고 국민의힘 아마 당원들이 배신이라는 거에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이 또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이제 네. 지원 사격에 나선 건데요. 국민론의 한동훈은 초보 운전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이 초보 운전자 얘기는 원희룡 후보에서부터 남은 건데 네. 한동훈 후보를 초보 운전자의 빗대자 반박을 한 겁니다. 배현진 의원은 이 내비게이션 좀 찍어보자라는 국민들 요청에도 백두대간 지도만 고집하면서 헤매다가 진창에 빠지는 그런 운전자들보다 국민과 당원이 지목하는 길로 함께 갈 줄 아는 운전사를 원한다. 이미 국민 눈에는 초보 운전사가 아니다. 이렇게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 체제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오는 8월에 8.18 전당대회를 위한 채비를 본격적으로 민주당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 이제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등록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또 관심을 끄는 건 아마 이재명 네. 대표 전 대표의 예. 연임 도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연임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전국 구상 메시지까지 내놓을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이 네. 소식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국 혁신당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등 국민동의 청원에 7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고 하는데 조국 혁신당은 이게 민심이다 또 이렇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여기에 70만 명 이상이 또 청원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제 기준이고 청원 개시 열흘 만인데요. 사이트 지연 접속 현상까지도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앞서서 지난 23일에 이미 5만 명을 돌파해서 국회 법사위에 회부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네. 26일까지는 이게 20만 명 가량의 동의가 있었다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이제 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청원이 폭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선거가 치러져서 결과가 나왔으면 선거에 승복하는 모습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총선은 승복하면서 대선은 불복하는 모습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조국혁신당은 이게 민심이다. 민심을 받들겠다. 네. 탄핵 사유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라고 한 반면에 민주당은 아직 실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추이를 면밀히 보고 있다. 하지만 어떤 입장을 내야 할지 논의한 바는 없다고 했고요. 예. 강효정 원내 대변인도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본격적인 의제가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민희 의원은 이게 법사위로 회부가 됐는데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이다 라면서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고요. 민영배 의원도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대통령에게 미래를 맡기는 건 무면허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거나 다름없다라면서 이 탄핵에 대한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경파 중심으로 나오나 보네요. 이번에는 사건 사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업자 김만배 씨와 동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와 돈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사 간부를 A씨라고 칭하겠습니다. 예. 지난 2020년 5월에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김만배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이 돼서 검찰 수사를 계속 받아왔는데요. 검찰은 이렇게 봤습니다. 김 씨가 이 돈을 거래한 걸 대가로 대장동 일당의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을 한 겁니다.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고 계속해서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A씨가 지난 1월에는 한국일보로부터 해임됐는데요. 이런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해고 무효 소송도 냈는데 최근에 패소했습니다. 이분 김만배 씨가 그러니까 한국일보 기자한테 기사 청탁을 하면서 돈을 줬다. 이걸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었군요. 네네. 근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죠.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빌린 거고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단 숨진 채 발견이 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될 걸로 보이고요. 예. 또 이 사건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미국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생방송으로 봤는데 대단하더군요. 미국 토론 보니까 그냥 종이랑 펜 들고 와가지고 서로 공격을 하던데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 한번 볼까요? 미국 대선에서의 첫 TV 토론 바이든 대 트럼프, 트럼프 대 바이든 누가 이기고 졌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의 참패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요? 네, 지난 27일 밤에 열렸고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현 대통령 이 두 전현직 대통령의 TV 토론에서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그 노령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도 더듬고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을 못하고 네. 그런 좀 노쇠한 모습을 보여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네. CBS가 유고브랑 같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네. 이 여론조사 참여자 그러니까 미국인의 70%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 어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시인이자 소설가 제이 파리니도 CNN 오피니언에 글을 적어서 조에게
이제 떠날 시간일세 이런 제목의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아마 속으로 생각했겠죠. 자신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You fire. 예. 그래서 민주당 후보 교체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도 이 대안이 될 만한 후보들을 찾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네. 몇몇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예비 경선에서 이미 민주당 대의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진해서 후보직을 내려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후보 교체가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 현장에 좀 특별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는데 혹시 보셨나요? 전 못 봤어요. 그 원피스 전체에 vote라고 그 투표해라. 투표하라라는 글이 써진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면서 이 대선 후보 교체론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네, 토론 후에 가족들이 또 다 모였다고 하는데 이 가족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고고고 뭐 이랬겠죠. 알겠습니다. 우린 영어를 모르니까. 예, 오늘 vote는 아는데. 보트는 안 돼. 알겠습니다. 오늘 영민한 뉴스 저희 해외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영민한 뉴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ave a good day.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